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포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요.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급격한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유예에 관한 소식들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2025년도 1분기 가상자산 시장을 좀 점검을 했었고요. 동시에 시장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산시장 흐름 그리고 관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에 앞서 가지고 일단은 글로벌 부자 탑10 2025년 자산 변동 현황을 먼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이 많이 이제 혼선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멘탈 잡는 데 좀 도움 되시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위 이제 10위입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부터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워렌 버핏 등 이제 이렇게 상위 10명의 부자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이제 자산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단 한 명, 이제 워렌 버핏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좀 자산의 가치가 많이 좀 하락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 워렌 버핏만 유일하게 이제 탑10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좀 자산 가격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매크로 관세 이슈에 의해 가지고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아마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또한 뭐 좀 하락이 많이 지쳐가지고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시장은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 이 시기를 좀 건전하게 버티신다라면은 좀 충분히 좀 상승을 거둘 수 있는 시기도 따라올 것이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S&P, 그리고 금,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좌측부터 우측까지 해서 작년 3월부터 작년 5월부터 현재 4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고점이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해서 고점을 찍었고요. 이제 고점 이후에 하락폭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 약 31%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S&P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약 22% 정도 하락,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약 7% 하락,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약 27%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장 그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S&P,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폭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은 낮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보시면은 작년 1년 대비를 보았을 때 비트코인과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이 많이 깊었지만 상승폭 또한 컸기 때문에 1년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좀 높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시고요. S&P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승폭과 하락폭 같은 경우는 S&P나 나스닥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은 적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변동성에 볼 수 있는 지표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보았고요. 대표적인 S&P 과거 변동성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포인트 변곡점에 대해서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1987년 10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당시에는 이제 S&P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 비해서 보다는 되게 이제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00년 3월에 있던 닷컴 버블 또한 이제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고,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5년 8월에 있었던 중국발 금융 불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2020년 3월, 그리고 연준이 이제 빅컷을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2026년 6월, 그리고 2024년 8월 작년인데, 이때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폭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보시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4월이죠.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과거를 돌이켜 가서 돌아본다라면은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기는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좀 좋았던 매수하기 기회였던 시기였다라고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P 과거 변동성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25년, 22년, 20년, 18년, 19년, 08년, 00년 이렇게 좀 데이터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S&P 같은 경우는 00년 당시에는 약 50%, 49% 하락을 하였고, 08년에는 56%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18년, 19년 무역 전쟁 당시에는 약 19%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좀 그만큼 좀 하락폭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년 팬데믹 당시에도 약 33% 하락, 그리고 러우 전쟁
당시에도 2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뭐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한 17% 하락을 하였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좀 투자 시장에 임하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거의 변동폭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글로벌 부자들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포의 시장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장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였던 적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시장 접근해 보는 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 사실 이런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죠. 그러면 이 관세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뭐 오늘 있었던 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이제 모든 국가에 대해서 90일간 유예를 하겠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자산가산 시장이든 이렇게 주식 시장이든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90일간은 조금 이제 유예를 하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의 변수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이 가장 좀 큰 이슈이고 우리도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이러한 뉴스가 나타나기 이전에 사실 뭐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이렇게 뭐 협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협상이 아닌 이제 약간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곳은 이제 뭐 협상을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뉴스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75개국 이상이 이제 협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뭐 다만 이제 중국, 뭐 EU, 독일,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만 약간은 보복 관세를 하려는 좀 스탠스를 보였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세계 2위 경제 국가인 중국만을 이제 우리는 125% 관세를 부과할게 하고 나머지 국가로는 이제 그냥 10% 관세만 부과하고 이것을 90일 동안 좀 유예를 하겠다. 이제 그만큼 이제 유예 시간을 벌었다라는 것은 되게 좀 뭐 긍정적인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흘러갈지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세계 2위 규모의 그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만 좀 잡으면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6가지 뭐 보복 묘수도 뭐 한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미국산 대두 농산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고 한 바도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산 가금육을 수입을 금지하겠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이제 펜타닐 관련해는 공동 협력 대응을 좀 중단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좀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조사하겠다. 여섯 번째로는 미국 영화 수입을 금지하겠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거론을 하기도 하면서요. 아직까지는 미국과는 이렇게 좀 계속해서 뭐 이제 갈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악화를 좀 우려해가지고 자본 시장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 이렇게 대책 논의를 좀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사실 그들만의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데 오히려 지금은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젯밤 뉴스만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이 거치게 된다라면 자산 시장은 더욱더 상승할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뭐 S&P의 변동성 그리고 과거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뭐 급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의 시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관세의 근본적 의도 이것을 좀 먼저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요. 우측에 있는 이런 그림이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만화들 같은 것이더라고요. 사실 유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은 제롬 파월 의장은 안 돼.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너가 내리라고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내가 데이터를 망가뜨려 줄게 하고 이것을 관세를 통해서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여준 뭐 이런 재미난 뭐 만화도 있습니다. 일화인데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내용도 사실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세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부과를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뭐 최근에 뭐 발표된 이제 미란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인 이제 스티브 미란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41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좌측 표가 있는 게 사실 그 보고서에 대한 요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좀 되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도 좀 파격적이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으로 돌이켜 올라가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지금의 체제가 있죠.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요. 이것이 이제 국제 금융 질서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을 좀 뒤엎으려는 구상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핵심은 약간 강달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이렇게 강세를 유지해온 미국의 달러가 수출품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좀 비싸게 만들고 이제 수입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좀 지나치게 좀 저렴하게 공급해가지고 미국 제조업의 산업 생산성을 좀 약화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이고요. 이런 특히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조업 악화의 원인을 이제 세계 공장이 된 중국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리조트 이름인데요. 이제 마라인데요. 이제 마라라고 협정을 이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라가 협정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압박해서 동맹국이 보유한 이런 미국 단기 국채, 지금 보통 한 10년물, 20년물, 30년물을 좀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100년짜리 초장기로 좀 바꿔서 무이자 채권으로 바꾸자라는 게 사실 핵심 요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잠시 보시면은요, 이제 사실 불만을 미국이 가졌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이제 우리는 불만이었다. 그래서 무엇이 불공평한데 대려 여쭤보면은 이제 기축통화국의 무게 그리고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들을 하고 있는 너희들 국가들에 대해서 나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왜 불편한데 하면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로서 이제 그 통화를 활용하고 있는데 달러 공급을 증가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동시에 이것은 미국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미국은 어떻게 할 건데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너희처럼 이제 나만 보고 살겠다. 우리 미국을 뭐 막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스스로 이제 좀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달러 그리고 미국을 좀 활용하려면 너희들은 사용료를 지불하라. 그래서 그 사용료를 이제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차적으로죠. 지금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리포트에 있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미국 국가에 이런 투자를 좀 유도를 하게끔 만들고요. 그래서 그런데 약간 좀 역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달러의 강세 요인이고요. 이라고 좀 사실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은 좀 용인하겠다. 이후에 이제 타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좀 절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약세를 하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방법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한율 정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은 일방적 조치를 하거나 또는 다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이제 관세 그리고 약달러 그리고 물가 안정 이게 모순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것에 대한 부담은 상대국이 진다. 이제 환율 조정에 따른 이런 미국 충격을 좀 차단을 할 것이고 미국 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유도를 해서 이런 모순 자체를 타파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혁한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 관세 그리고 달러 약세, 미국 투자 유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상대 보복을 차단하고 필요시 안보 압박까지 통해서 기축 통화의 지위 그리고 금융 패권을 좀 유지하고 산업 경쟁력의 회복, 그냥 물가 안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좀 핵심 요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세 의도에 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뭐 SNS나 또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워낙 피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을 다시 이제 제조업이 강한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관세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대응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을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시기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투자 대가들 쪽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대가들은 지금 시기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재미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투자 대가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 요약을 드리자면 지금의 시기는 기회다라고 많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고점보다는 좀 저점에 가까운 시기다 정도를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레이 달리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회장이고요. 이제 전설적인 헤지펀드로 이제 아시고 있으시죠. 여기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란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의 의견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사실 표면으로 드러나는
하는 것일 뿐이고요. 근본은 이제 세계 질서의 재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기적으로는 통화적 그리고 정치적,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질서 붕괴 그리고 변화 속에 있는 것이 좀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속적인 이제 부채 확장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속 불가능한 부채가 결국에는 이 구조의 문제의 시작점이다, 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미국의 부채에 의한 의존적 소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품을 수출하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는 뭐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 지속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국가 차원을 보았을 때는 국내 정치도 이미 좀 많이 무너지고 있고, 미국 내 교육 그리고 기회, 소득 그리고 가치관 격차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양극화를 좀 초래되고 있다. 이것 또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국제학적, 지정학적으로는 질서가 또 무너지고 있다. 원래 과거에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좀 이어져 왔었지만은 이제 이런 다자 질서가 좀 무너지고, 이런 각국이 자국 이익만을 좀 추구하면서 이런 무역, 기술, 군사 등의 영역 등에서 좀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를 계속해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뭐 동시에 뭐 최근에 뭐 일어나고 있던 AI 기술과 같은 혁신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 정치, 군사 뭐 이런 질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뭐 지금 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뭐 지진, 홍수, 뭐 불 이런 것들 통해서 자연재해는 점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협력 중요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각 국가는 분열되어서 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좀 질서를 재편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이런 것들보다는 좀 전체적인 큰 흐름에 주목을 하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가 세계 질서를 좀 바꾸는 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도 미국의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런 글로벌 무역 중심으로 좀 성장한 국가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조업 중심이었던 미국 국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좀 전환을 하였고, 그래서 뭐 원래 제조를 했던 것들을 다 타국가에 수출하면서 거기서부터 오히려 수입해 오면서 이제 해외를 통한 이제 뭐 이런 제조업을 뭐 영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세 같은 경우는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지금 서비스 중심의 국가였던 것을 다시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그러한 것을 뭐 관세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실은 뭐 작용할 것이고 물가는 오를 것이다. 이게 관세를 통하면 이제 그 상품들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뭐 지금의 하락 이것이 과도한지 아닌지도 좀 판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워드 막스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히 뭐 기회의 시기이다 정도를 이야기를 하였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력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자산 시장의 가격의 하락들 같은 경우는 좀 박앤세일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좀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달러가 이제 뭐 신뢰를 잃어서 또는 뭐 신용을 잃어서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좀 상실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 좀 극히 뭐 드물다 정도의 의견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뭐 다양한 뭐 세계은행, 글로벌은행 또는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도 되게 현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이제 매도하기보다는 약간 매수의 기회이다.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도 뭐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한 20% 정도의 하락은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뭐 제프리 건들락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더블라인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인데요. 지금 S&P 같은 경우는 한 5,500포인트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4,50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바닥을 형성하는지 그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약간은 늘리고 그때 이제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수하기 좀 좋은 시즌을 좀 만들어내 보자 정도의 의견을 가졌습니다. 마크 스피치나겔이라는 또 최고 투자 책임자 있는데요. 이제 미국 경제 거품이 터질 경우 증시가 80% 폭락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좀 강력한
뭐 퍼포먼스 이런 그 근본적 펀더멘탈은 괜찮다라는 것을 좀 의견을 드렸고요. 저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인 캠 피셔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좀 명청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면서 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뭐 부정적인 입장을 좀 펼친 바 있는데요. 이제 그의 생각은 이제 관세 정책은 실패할 것이고 관세 정책이 좀 잘못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은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펼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P 모건 자산운용의 잭 멜리라는 이제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데요. 뭐 이러한 과거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나쁜 매도, 급격한 매도 뒤에는 항상 강력한 반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 반등은 또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제 가상자산 시장보다는 이런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이슈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매크로 이슈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매크로 변수와 거시경제 리스크가 지금 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도 뉴욕 증시와 또 비트코인과의 상관 개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또 밀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투자 대가들은 이제 지금 시장을 또 기회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저희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에 이야기가 들려왔죠.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전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월가 대가들이 이제 뭐 달래기도 해보고 또 협박하는 협박도 해보고 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이 관세를 조금 이제 멈춰 달라라고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간밤에는 왜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게 된 건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마 그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정도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사실 사업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너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내게 된다라면은 이제 사업하는 다양한 뭐 미국 내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힘들어질 수도 분명히 뻔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약간은 뭐 채찍과 당근을 이렇게 적절히 이용해 가면서 좀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90일간 유예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한 이틀 전에 이제 가짜 뉴스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가짜 뉴스가 처음 나와서 그때 이제 다시 급등을 했다가 가짜 뉴스라고 발표가 되고 다시 하락을 하였고 다시 또 이제 이튿날 바로 이제 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작용을 하였다 보니까 아마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네 이런 것도 아마 체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당근을 주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유예를 하였고 동시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그러니까요. 중국은 너희가 보복관세 때렸는데 보복관세 때리네 하면서 이제 더 강경하게 하면서 오히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0일 유예라는 것은 결국 한 3개월 정도 되지 그렇죠. 또 않습니까? 3개월에 또 시한폭탄 같은 시기가 생겼습니다. 저희에게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분기 정도는 어찌 보면은 불확실성은 약간은 거쳤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좀 유익 있게 2분기는 좀 지내야 될 것 같고 사실 3분기가 시작하기 전이면 이제 90일 지난 이후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그것들도 좀 잘 지켜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관세 리스크가 좀 거쳐야지 시장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간밤에 8% 급등해주고 이더리움도 14% 올라섰는데요. 관세에 관한 영향력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짤막한 전망 마지막으로 살짝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비트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큰 게 당연한 시장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과거에는 사실 온체인 데이터만 보면서 또는 이렇게 시스템을 보면서 하면 됐지만 지금은 매크로 이슈 이런 것들도 더 많이 공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투자에 대한 뭐 난이도는 올라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도 올 한 해를 좀 잘 보았을 때 이런 비트코인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도 또 매크로적인 시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조금은 좀 지루하겠지만 깊이 좀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다양한 방면에서 나눠봤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저희가 또 좋은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